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88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고자 12년 만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듣자마자 누구나 조금은 예상할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이게 또 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네. 그 전에 한번 좀 오늘따라 갑자기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면서 궁금해지네요. 워낙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그 CM송이 귀에 맹맹 돌아서 네네. 여기 졸업하면 찾는 회사 많다면서요. 취업률 어떻습니까, 진짜? 지하철에서 광고 많이 나오죠? 네.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고 나의 인생 달라졌다. 글쎄, 요즘 여기, 실제 취업률이 어떤가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되고 있어요? 취업에 대한 얘기보다도 일단 본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학생들이 온다기보다는 재입학이라는 개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취업률이 나오는데 사실 기존에 활동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 취업률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대박. 네. 예,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강의하고 내 인생 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이거 본론으로 가서 이거 88 대책. 네. 결국 이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한다. 거기다 집 짓겠다. 그래서 공급 늘리겠다. 이게 핵심인데 네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요가 더 자극받은 것 같아요. 네네. 주택 공급 늘리고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인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시장이 여기서 그냥 뭐 호가도 거래량도 네. 더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네. 많이 상승했다가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들풀 같아요. 바람에 날리는 들풀이 아니라 수도권은 들썩, 지방은 풀썩. 덜풀. 예. 수도권은 덜썩, 예. 지방은 풀썩. 지방은 풀썩. 예. 이게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공급은 거의 다 차단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건축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공급이 없는 상태인데 지방은 계속 가격이 안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죠. 근데 그에 대비해서 수도권은 추가적인 계속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은 거의 차단돼 있거든요. 네. 종전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책을 많이 썼고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공급 확대책을 썼지만 이런 공급 확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공급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길게는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지금 주택은 없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거 8월달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재미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률은 0.08%인데 서울 집값에 대해서만은 0.3%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4배 정도가 더 높게 뛰는 건데 이 점이 수요 대비 공급 억제에 대한 어떤 불균형 효과에서 가격 상승을 나옵니다. 근데 8월 달에 마침 88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집값이 더 뛰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8월에 계약되고 잔금이 치러진 것들은 7월 달, 6월 달에 계약된 것들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방학 때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방학 때 이사를 많이 하다 보면 네. 6월 달 요때 계약이 많이 돼요. 중개사무소 보면 굉장히 계약이 많이 되고 이들이 이제 잔금 치르는 게 거의 방학 때 8월 달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잔금 치르면서 계약이 높게 난 것들이 통계적 데이터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마침 88 대책과 맞물려서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제가 있다. 보는 내용은 88 대책 때문에 가격이 뛴 게 아니라 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은 계속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2년 만에 이제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해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서울 내에서 네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들썩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지방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 투자도 잘 안 하는데 서울에서 개발 자격이 해제된다니까 막 관심이 집중되고 뭔가 의사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24년도 11월에 5만 호, 즉 3개월 남았습니다. 5만 호
공급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의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 또는 보금자리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25년도에 3만 호에 대한 얘기가 발표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가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요. 재밌는 건 10여 년 전에 MB 정부 때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이 지역에다가 저가 아파트를 공급했거든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급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좀 도모했거든요. 근데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뭐 450, 500 정도 하던 게 지금 800, 90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이 정비사업 하게 될 때 자기들 집 내놓고 부시고 아파트 지어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건축비가 올랐다고 부담금 많이 내라. 연일 소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준공이 시연되고. 예. 그러면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넓히려고 할 때 이 정비사업 코드가 뭔가 공급 확대에 대한 해결 방안에서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가 아파트를 공급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네.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여기를 수용해서 아파트 공급한다.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할 때 건축비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수용하게 된다면 보상을 할 때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행위 제한 받는 대로 해서 보상을 주면 거의 서울 같은 경우도 500만 원 안쪽으로 보상가가 나와요. 서울에서 토지 가격이 500만 원, 뭐 조성 토지에 대한 토목비를 고려할 때 7, 800 원가 들면서 건축비가 다소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런 저가의 토지 비용으로 매입해서 다량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건 개발 제한 구역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저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도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라 시간은 3, 4년 걸리겠지만 그러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까 갭 투자꾼들까지 막 등장해서 전국 투기 열풍이 일어나서 집값이 다 뛰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정도 정책을 내놨다면 지금 시장이 오르는 것은 갭 투자, 가수요가 올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집은 없으니까 비싸게라도 사겠다. 그러니까 자꾸 오르는데 이런 현상이 이후로 조금 지나면 가수요, 즉 갭 투자까지 확장될 때는 집값은 잡지 못할 정도로 높게 뛰는데 이런 정도의 공급 방안이 대기하고 있다면 공급 물량이 넓어지면서 가수요가 막 전국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이런 현상은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다만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로 예. 환경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네네. 아니에요. 자, 아까 저 지도에 보니까 우리 서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가면서 이제 사방으로 네네. 다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네. 저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건데 네네. 저 정도 녹지가 있으니 지금 여기 해제 유력 후보지로 지금 강남 3구도 언급이 된다고요? 예, 예. 지금 그러면서 무슨 결정 택지 발표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11월에 예. 5만 호 공급을 위해서 택지 개발지구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요? 예, 개인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어떻게 네. 보느냐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지인들이나 제자분들이 전화 와서 뭐 자기가 지금 땅이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이거 팔라고 전화 오는데 10년을 내놔도 안 팔리는 땅이 갑자기 전화 오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팔아도 예. 되냐 뭐 이렇게 예. 물어보고 하는데요. 위치를 대략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 일단 요번에 5만 호 공급을 위한 11월에 해제되는 지역들은 대충의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을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다는 얘기는 투기적 거래하지 말라. 예, 실수요자만 살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 예정지 어떤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면 보상할 때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건데 이런 데가 어디냐면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예, 오금동,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그쪽에. 돼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천동,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원에서는 이제 하남이 많이 거론됩니다.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또 감이동 이런 지역이 아마 올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그런 후보지가 아닌가. 허가구역 지정된 게 그냥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게 최근입니까? 예, 최근입니다. 요거에 맞물려서 같이 지정됐어요. 저쪽은요. 저 가장 또 유력해 보인다는 저쪽 내곡, 세곡 그쪽은요. 예, 그쪽은 이제 제가 볼 때 내년에 3만 호 지정될 때가 그쪽이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내년에 또 3만 호 지정될 때가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초의 내곡, 또 강남의 세곡, 자곡동, 그리고 송파구와 하남 경계 지역, 그리고 동작구와 과천의 경계, 그리고 강서구의 이제 공항 인근 이런 지역들이 아마 이 3만 호 추가 공급지로 개발장구 해제지로 이렇게 나올 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내지 이런 내용 맞춰볼 때 이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네요. 와, 동작구하고 과천 경계를 하면 대충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이제 구체적인 지명을 호명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아, 한데. 거기 그래요? 아니에요. 임덕원 넘어가는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임덕원 넘어가는 예, 쪽? 예, 예, 그 그렇습니다. 사당동에서 넘어가는 쪽. 예, 그거 지금 그쪽입니다. 인덕원입니다. 한참 지금 막 건물들 엄청나게 거기 이제 과천 들어섰는데 지식정보타운에서 개발하고 있고, 들어서고 있고. 인덕원 주변으로 또 뭐 재경골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예. 여기도 다 개발 제한격을 해제해서 인덕원이 이제 여기 기존 4호선 외에 여기 4개를 추가로 더 오다 보니까 여기 4개 더. 교통의 어떤 편의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집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계 이지구까지. 근데 이 특성이 이들이 모두 다 개발 제한격이 해제되면서 신규 대지 공급해서 주택 공급을 넓히고 있는 지역들이죠. 예. 거기는 가끔씩 보면은 차 버려두고 걸어 내려오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 막혀서요. 남태령 네. 많이 밀리죠. 예. 전철 4호선도 만만치 않게 좀 혼자 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서울 내 개발 제한 구역 하고 인접 지역 토지 이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현장 조사도 벌인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는 투자자 있겠지만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네. 이것도 순수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예, 그럼 신규 이제 진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런 지역에 어떤 재테크를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편포로 받았을 때 어떤 조사, 세무조사나 강도 높은 행정적 처분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어떤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이거를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뭐 사전 증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수관계 거래를 편법으로 한 것들도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순간에 이런 지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편법 거래한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도 있는데 실제 조심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래서 뭐 어떤 개발 장벽에 막 묻지마 투자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높게 샀는데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소유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기획부동산들이 장난치는 소리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강남 땅이 옛날에 10,000원 했는데 이거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지금 1억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강남 지역의 땅을 10,000원 할 때 샀으면 남서울 개발할 때 나는 수용 땅에서 10,000원, 20,000원 받고 보상받고 빠진 거고 조성 토지를 새로 산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갖고 있을 때는 상당한 지불 대가를 냈겠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개발 제한 구역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 보고 막 거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사게 되면 수용당할 때 마이너스 완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수용당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개발이 된 거에 대한 파급 효과로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잘못 투자한 거예요. 아하. 대표적으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옛날 강원도 정성 카지노. 예. 정성 카지노 들어온다니까 그 주변 땅 막 샀거든요. 예. 이 땅 사신 분들 40년 넘게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땅 어디 있나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아하. 그냥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관광특구로 개발된 데만 개발이 되고 주변은 계속 엄청난 행위자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주신 말씀은 진짜 한번 유념할 만한 그런 그거네요. 네. 괜히 한번 이게 한번 그거 해볼까 했다가. 잘못하면 세무조사. 예. 그런데 이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유력 후보지나 뭐 또 인접 지역에 이제 한번 진입해 볼 만도 한데 뭐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매물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서 택지 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조금 교통이 좀 불편하고 이런데 이런 데가 지금 주변 바로 앞쪽으로 개발이 된다. 그럼 이럴 때 지입장에서 볼 때 그 택지 개발을 해놓고 그냥 주택 공부만 넓혀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가 들어간다면 무임승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외곽에 있던 조그만 아파트 단지였는데 개발 정비 해제되고 택지 개발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좋아지면 동방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분이 기존 아파트 입지가 바뀐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법적 지식이 많이 추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급 방안에 대한 얘기를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비교할 게 있어요. 일단 공급 확대책이 4가지로 이제 압축되는 거예요. 그동안 3가지였거든요. 종전 정부가 했던 3기 신도시요. 그 3기 신도시는 제2 외곽순환도로 주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개발 장벽을 해제해서 하는 데도 많은데 아마 3기 신도시는 조금 찬밥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수요자의 어떤 선호도에서 조금 밀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용적률 상승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내 집 마련 또 내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내에서 어떤 정비사업 활성화 이것도 지금 정부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이 좋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선호도가 강북 지역보다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이 남쪽으로가 더 선호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강북구, 성북구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선택은 또 과천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과천을 선호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88 대책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지역들의 어떤 주택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걸로 보여요. 강남 8학군이고 네. 강북의 뭐 성북구 뭐 이런데 뭐 연신내, 은평구 뭐 이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보다는 지금 88 대책으로 나온 개발 자격 해제지의 택지 개발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저가 공급하고 건축비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일정 공급 물량을 내놓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청약이 있고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당첨된다면 로또가 되겠죠. 뭐 하남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그럼 내가 뭐 토지를 투자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내 집 마련의 길이 아니거든요. 보상받고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땅을 내가 인접지역을 잘 투자하니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이 어떤 반사적 이유로 올라간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내다보고 투자할 때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주 정밀한 공법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도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거의 다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다. 경매입니다. 경매로 투자를 한다면 경매의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요. 그렇죠. 다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경매 나온 것들은 사전 심의해서 내가 농지증 받는데 발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미리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발 예정지나 인근 지역 내부 또 인근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경매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로 초점 맞춰보는 거 굉장히 좋은 투자 방향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해서 신규 네. 택지를 조성하고 이번 나온 대책 보니까 네.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 총 8만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수요 자체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의 예. 의도는 알겠는데 어떨까요?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경매 물건을 죄송합니다. 수요자가 많은 네. 지역에 공급을 넓힌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으로 반응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집값 오른 걸 막지 못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이런 데 투자할 때 그럼 과연 수용되는 모델은 뭡니까? 땅을 사면 됩니까? 아니면 인접지역을 사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초이스가 아니라 네. 조금 이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초이스가 필요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지금 이렇게 돼서 수용 지역에 경매 물건 투자한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수용당할 때
경매를 샀는데 나중에 보상이 적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좀 급해요. 11월에 지정되는 지역 때도 경매 물건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를 내가 낙찰받게 됐다. 그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지역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보상받고 끝난다고 했잖아요. 안 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 이전에 일정 면적의 땅을 산 사람이 나중에 수용보상 받을 때 네. 국가가 보상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해요. 그럼 이런 협의에 응해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협의택지라고 해서 굉장히 저가로 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협의에 응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수용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정토지가 있다면 이런 땅을 감정가로 수익계약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이런 거 추첨 입찰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수익계약해서 그냥 감정가로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 되죠. 아하. 네.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화면 조금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 개발제한 구역에 인접지역에 땅을 산다면 여기서 여러분 파급 효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개발제한법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면서 바꾼 게 있는데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이건 지정의 연속적으로 아까 동그랗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분리돼서 이 지역이 3만 제곱이 안 되는 땅으로 분리가 됐고 개발지역이 아닌 데가 있다면 이런 데 해제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택지 개발이 됐고 이런 택지 개발을 했다면 이런데 도로나 철도나 철도는 전철이 들어온다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도로 같은 게 확장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도로에 분리됐고 인접에 택지 개발에 접한 땅이라면 이런 데는 소규모 단절 토지라고 해서 해제가 돼요. 그러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된 바로 옆에 땅이 해제되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자연 녹지로 바뀌면 이런 데는 음식점이나 식당, 주택 같은 거 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 제한 구역 땅값 따져보면 서울 같은 데도 경매를 산다면 500만 원 이내로 살 수 있는데 이런 데가 택지 개발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면 도로 같은 거 내다보고 도로가 신설되다 보면 이런 데가 해제되면서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되면서 굉장히 저가로 내가 집을 질 수 있는 땅을 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소규모 단절 토지 이어서 굉장한 하이라이트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지정해서 개발할 때 여기는 집이 하나 화면에 보입니다. 이런 주택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보여주시죠? 덕양구에 있는 주택인데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 물건이 감정가가 토지는 빼고 건물만 나왔는데 47만 5천 원입니다. 예? 예, 폐허니까요. 예, 폐하니까. 예, 예. 근데 낙찰은 얼마에 되느냐? 화면 보세요. 8,200만 원에 됐어요. 낙찰이요? 그러면 예, 10,000%가 넘게 낙찰된 거예요. 그러면 저런 땅은 없고 건물만 내가 저거를 8천만 원 주고 사라면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안 삽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저렇게 산 사람이 그럼 누구냐? 지금 입찰한 사람도 16명이나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겁니다. 개발제한구역원에 내가 저렇게 주택이 있었는데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공익사업법에는 생활거주 상실자에게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 즉 이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이 수용당해서 택지 개발이 되면 일반 주거 등에 대한 이런 땅들이 조성돼서 공급되는데 이거를 입찰은 아니지만 추첨에 따라서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성 원가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뺀 그러니까 조성 원가가 800이라면 기반 설치 비용이 150 들었다. 그럼 이걸 뺀 650 평당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과천 같은데 저런 거 딱지를 이게 이제 흔한 말로 딱지라고 하거든요. 딱지, 예. 이주 택지라고 예. 합니다. 근데 저런 거 이주 택지라고 하는데 저런 거 사신 분들이 나중에 저런 거를 8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따져보니까 막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지금 택지 개발 지구에서 저런 주택 등이 경매 나온다. 그럼 이런 걸 받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 굉장히 좋은 입지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조성 부지를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몰려가지고 8천만 원 넘는 가격에 낙찰이 그렇죠. 된 거예요. 네네. 저쪽도 선수들의 경매 감정가에는 저런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47만 원이었죠.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